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조금 괜찮나요? 네, 네.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진 선생님 지금 녹화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박수진 선생님이 김지순 선생님 소개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낭독회의 첫 번째 순서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김지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만난 낭독, 실풀이의 고백. 낭독, 나에겐 실뿌리로 다가왔다. 새하얀 솜털 같은 실뿌리가 살랑살랑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싹을 피울까 말까 아기처럼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펑펑 내리는 눈과 함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햇살이 뜨거운 여름도 버틸 수 있어야 하고 알록달록 단풍이 들고 열매 맺는 가을이 오는 그날까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호기심과 염려를 가득 안고 수줍게 다가왔다. 나와 늘 함께했지만 내 목소리의 색깔을 만나지 못한 채 편지를 쓰던 그날 큰 감동이 밀려왔다. 그 후 목소리에게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루에도 몇 번씩 속삭였다. 얼마 뒤 목소리가 나의 사과를 받아준 것일까? 항상 맘에 걸리던 신소리의 구름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은 어떻게 변할까? 궁금해서 녹음도 해보고 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낭독을 하면 그동안 몰랐던 내 안의 이웃과 만나는 느낌도 들었다. 아직도 내 목소리의 색깔을 찾아가는 여행은 진행 중이지만 1cm 행복을 느끼는 오늘도 목소리에게 참 고맙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놀이. 한 소녀가 촛불 아래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교과서인지 소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온 신경을 얼굴에 집중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 읽어나간다. 작은 머리로 무엇에 골몰했는지 소녀는 찌푸린 얼굴이었다가 이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녀의 가녀린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풀너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다. 나의 낭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시대지만 나는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과 달리 외동딸로 자랐다. 그 시절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모여 고무줄, 망까기, 땅 따먹기 하며 뛰어노는 게 할 수 있는 놀이의 전부였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한참을 뛰어놀다 보면 어느 사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밥 먹어라! 하는 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밥때가 되었음을 깨닫곤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남은 나는 어둠이 짙어지는 골목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 허전한 마음을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숙제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실뜨기도 하며 잘 놀고 다투고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가가 늦었던 나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다. 전기가 나가고 비바람까지 거세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리는 귀신 울음 같은 소리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지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숙제를 하던 나는 소리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창밖의 소리가 무서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였을까? 쏟아지는 빗소리에 대꾸라도 하듯 빗소리가 커지면 내 목소리도 커지고 빗소리가 작아지면 내 목소리도 작아졌다. 그렇게 소리로 방안을 채워나갔다.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싶었나 보다. 그 후로 낭독은 나만의 놀이가 되었다. 원래 나는 소심한 아이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줘야만 겨우 대답을 하고 시야를 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해 한겨울 교실에 앉아 실례를 하고는 얼 것 같은 엉덩이와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다 보니 조금씩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여린 목소리였는데 낭독을 하면 할수록 소리에 힘이 실렸다. 수줍게 내뱉던 한 문장 한 문장에 에너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 라라랜드 주인공처럼 팔랑이는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추는 것처럼 나는 낭독 안에서 신나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돌아가며 책을 읽는 시간이면 내 목소리에 취한 선생님은 다음 학생의 순서를 놓치실 때가 많았고 친구들도 내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했다. 에이, 그냥 혜정이가 읽으라고 해요. 그 반응들이 신기하고 뿌듯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혜정아, 너 이 다음에 성우 한번 해보려구나. 설레는 이야기였다. 낭독이 한없이 재미있고 혼자서 놀거리가 없어 즐겼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듣는 게 놀라웠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성우가 되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즐기는 사람은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때 내가 그랬다. 낭독. 사전적 뜻은 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지만 나는 낭독을 놀이라고 표현한다. 놀이는 즐기는 것이다. 5분이건 50분이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괜찮다. 놀면서 하는 낭독이 참 재밌다. 잘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 낭독이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풍성한 감성과 해양 심층수 같은 깊은 목소리의 주인공 류수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자신만의 목소리 색깔을 찾아 행복한 여행 중이신 김지순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만난 낭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해묵은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보통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이의 말이나 행동이 작은 조약돌이 되어 나를 건드린다. 그러면 고요했던 마음이 흙탕물처럼 뒤섞이며 피어올랐다가 며칠을 뿌옇게 나를 지배하고 흔들어댄다. 그러고는 또 서서히 가라앉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존재를 감춘다.
낭독을 시작하면 그런 감정들을 바라보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읽고 있는 텍스트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낭독을 하고 다시 내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 나는 텍스트를 빌려 내 안의 감정들을 꺼내 빛을 보게 한다. 특히 혼자 낭독을 하다 보면 그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던 생각과 감정을 이리저리 들춰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쓰다듬기도 하다가 눈길을 주며 다독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낭독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건네주는 것 같다. 이런 순간이 나는 행복하고 따뜻해서 좋다. 제가 만난 낭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의 소리. 느지막한 오후 볕이 좋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명동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성당 지붕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디 때가 끼는 곳이 지붕뿐일까? 우리 마음이야말로 닦지 않으면 때가 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교회에 가서 마음을 씻고 오나 보다. 나에게는 마음을 씻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낭독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할 때면 책을 꺼내서 소리내어 읽는데 그러다 보면 두서없던 마음도 가라앉고 기분도 점차 상쾌해진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난다. 내 마음이 어떤지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아니, 어쩌면 나의 낭독이 내면을 윙윙 울려내어 안 좋은 생각들을 밖으로 몰아낸 것인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성우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고단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낭독을 할 때면 어디서 기운을 되찾는지 금세 생기 있는 얼굴로 책 속에 빠져들어 열심히 읽어 내려간다. 일상이 쉽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낭독이 주는 위로를 그들은 안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황금을 두른 고대 사막의 어느 왕이 내 옆에 기대어 무료하게 졸기도 하고 푸른 여운이 느껴지는 도심의 치열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기도 한다.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낭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글이 그리는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낭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가난한 동네는 밤늦도록 소음이 멈추지 않았다. 동네 골목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면 나는 책을 꺼내 들고 낭독을 시작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글 속에 빠진 나의 밝은 기운만이 남았다. 내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낭독의 방에서 자유롭게 놀며 내가 나를 위로한 것이다. 지금도 나는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땐 자기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낭독이 아직 어색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치유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우리 반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넓은 그늘을 기르며 낭독과 함께 소중한 미래를 꿈꾸고 계신 정용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승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낭독하시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만난 낭독은 딸이 낭독을 해보라고 권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인지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올해도 딸이 말했을 땐 엄마가 반응이 조금 있더래요. 그래서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낭독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왈칵 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복습을 할 때도 마음이 뭉글뭉글하니 울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낭독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함이 들어서 낭독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낭독으로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계속 이어갈 겁니다. 앞으로의 저의 희망은요, 딸과 같이 낭독을 같이 하고 낭독 봉사도 하며 성경 낭독도 같이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모녀 낭독회를 딸과 같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깊이 새겨지는 텍스트. 깊이 쓰인 시는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들고 글 앞에 멈춰서게 만든다. 섬세한 저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담백하게 일상을 그린 수필도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소설도 마찬가지다. 좋은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글에는 작가가 고민하고 서성인 시간의 흔적들도 스며 있다. 글을 쓴 이가 밤을 새워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걸러낸 문장들이 고이고 엮여 하나의 글이 탄생하기도 한다. 나는 좋은 글을 보면 소리내어 읽는 편이다. 내 목소리를 밖으로 내어 텍스트를 읽을 때 찾아오는 감동은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와 또 다르다. 낭독을 하면 묵독을 할 때보다 글에서 더 섬세한 감정이 느껴진다. 글이 나는 향과 정서도 더 생생하게 전해진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호흡도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섬세한 사람이라면 작가가 글을 쓰면서 멈춰 있었을 그 공간도 느낄 수 있으리라. 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상은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더 배가 된다. 시인의 섬세한 감성, 소설가의 상상, 수필가가 전하는 삶의 향기. 묵독을 하면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을 감상이 낭독을 하면 더 깊이 다가온다. 그저 글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뱉는 것만으로 글이 가진 감동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평소라면 소리내어 말할 일이 없는 단어들도 낭독을 하면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입에 담는 일 자체가 신선하고 귀한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다. 때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뱉는 작은 호흡마저 특별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글도 낭독을 하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저자의 심정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는 글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세 번 읽을 때가 다르다. 때론 소리 자체가 다르게 다가온다. 내 마음과는 다른 감성을 내 목소리에서 느낀다. 어떤 마음과 감성을 실어 낭독을 했지만 뱉어진 소리가 의도와는 다르게 들려온다면 그 느낌을 본인이 깨닫고 다시 변화를 주면서 글을 읽으면 좋다. 그럴 때 낭독이 더 좋아지고 본인도 성장한다. 이렇게 낭독을 하면 텍스트가 깊이 마음에 남는다.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내용이 내 귀에 흐르고 나의 내면을 울린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낭독한 글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특별한 감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담기는 것들도 많다. 글을 쓴 이의 정서와 글을 쓰며 고민했을 흔적들, 예쁘고 아름다운 단어들,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 낭독이 이 특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하실 분은 미래의 저와 함께 모녀 낭독회를 같이 하고 싶은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미래의 아나운서감인 우리 반의 막내이며 학생인 김서연 낭독가입니다. 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차분하고 담백한 목소리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낭독. 제가 이제까지 듣고 말하며 만났던 낭독. 먼저 신기했습니다. 저는 낭독을 만나기 전에는 책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낭독을 만난 후에는 점차 소리내어 읽게 되고 이미지 생각이나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던 저에게 조금씩 이미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저를 발전시켜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낭독이 어렵고 힘든지도 모르고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하거나 너무 무작정했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걸 재밌다 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재미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낭독은 단순 글을 읽는 재미뿐만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낭독을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저와 취향이나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처음은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지고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고 왠지 모를 위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 덕분에 하품이 나오는 금요일날 밤에도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이 제가 낭독 기초반을 하면서 배웠던 낭독입니다. 내가 만났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대학에 돌아와 책을 보니 너무 기뻐요. 제가 진짜 학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뉴욕에 있을 땐 학교에서 책을 보면서 느꼈던 이 고요함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대학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 활기가 솟아요. 마음이 지치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 마음 잘 통하는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우리가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한 듯이 들뜬 마음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기도 한답니다. 틈만 나면 사소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에 농담을 더하고 자기 재치에 스스로 감탄하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큰 기쁨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만들어가면 돼요. 아저씨, 저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발견했어요. 바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 일을 계속 후회하거나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최고의 행복을 찾으면 돼요. 저는 매 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삶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하는 것만 같아요. 결승선을 향해 달리느라 숨이 가빠서
우리 옆을 지나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놓치고 말아요. 결승선에 도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늙고 지쳐버린 상태가 아닐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길가에 앉아 작은 행복을 쌓기로 말이에요.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꼭 철학자 같지 않나요? 아저씨의 영원한 친구, 주디로부터, 진 웹스터, 키다리아스 씨 중에서.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부드럽고 담백한 목소리로 듣는 사람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김현정 선생님입니다. 주디를 만난 듯한 낭독이었습니다. 새벽녘 풀잎에 무심히 달려있는 물방울 같은 목소리는 꾸밈이 없는데도 신선하고 깨끗해 자체로 그냥 좋은, 그래서 부러운 김서연 낭독가의 낭독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어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낭독에서 무엇을 찾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특히나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악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고도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산다고요? 하며 온몸이 꼬이고 닭살이 돋는다는 반응도 있다. 목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럴 것이다. 기계로 변환된 음질 탓에 실제 목소리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간다. TV, 핸드폰, 게임, 음악. 오히려 남의 목소리가 익숙하고 가깝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니 생경한 것도 당연하다. 나는 낭독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떨굴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부러 막아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조금씩 마음에도 소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처음엔 웃음이 날 것이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면에서 그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 서툰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숨어있던 감성을 깨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표현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도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내 목소리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에 자꾸 소리내어 글을 읽고 싶어진다. 낭독을 하며 내 소리를 꺼내는 게 점점 더 재미있고 훌쩍 능청스러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꽤 괜찮구나 하고 내어보는 내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 단계 이루었기 때문이다. 낭독 강좌의 수강생들은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삶의 궤적이 있다. 억양이 거센 경상도 사투리를 유독 부끄러워하던 학생이 기억난다. 즐거운 음악이라는 구절을 읽으며 붉어진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던 표정이 생생하다. 시간을 갖고 낭독을 하며 천천히 귀를 열고 나의 목소리를 관찰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열며 그분은 마침내 목소리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투리마저 당당하게 구사하셨다. 같은 문장이어도 표준어와 사투리는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갱상도에 오신 하나님은 이래 말씀하시는 기라에 라며 김동인의 장편을 낭독하던 억양이 얼마나 귀하고 정답게 들리던지 평소엔 말이 거의 없고 꼭 필요할 때에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학생도 있었다. 그 대화의 내용조차도 처음엔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였던 분이다. 어릴 때에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된 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아온 탓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시던 이분은 마지막 수업에서 말을 하고 사니까 이렇게 속이 후련하구나 라며 소회를 밝히셨다. 더듬더듬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 나의 기분을 그 위에 얹어도 보고 그러다 결국 작고 느리지만 온전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다.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기간이 길수록 내 소리를 되찾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걸고 지내던 마음의 빗장은 언제라도 반드시 열린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아 주자. 호흡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가슴 안에 새떼가 퍼덕이는 듯한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소리에서 오는 감정을 그것 그대로 느껴보았으면 한다. 하루 중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끝모를 매력의 목소리의 소유자 황득경 낭독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소리의 소유자 김현정 선생님, 닮고 싶은 목소리의 소유자였는데요. 오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낭독은 힘겨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낭독을 몇 년 전부터 접했고 작년에도 여러 번 춤을 통해서 낭독회에 참여하였고 주변 지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도전을 꼭 해봐야겠다고 늘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낭독을 과연 내가 도전해도 되는가? 스스로를 다독여보며 밀어붙일 만한 것이 될지 스트레스 요인이 될지 망설이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텍스트에 대한 이해부터가 저한테는 버겁고 힘겨웠습니다. 집중하기에도 이해가지도 못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기는 잘했지만 쉽게 지쳐가는 제 자신에게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낭독 기초반을 몇 차례 고민 끝에 들어왔고 송정희 성우님의 낭독 코칭을 통해 저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늘 쫓기듯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거절도 못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정에서도 협조적이지 못해 갔지만 저는 갈수록 안정되어 갔습니다. 과제로 한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마음에 드는 문구를 피드백하면서 저 또한 낭독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낭독의 힘, 저는 제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내 목소리 내기와 읽기를 두려워하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낭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낭독은 힘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도 비타민 얻어가시길 바라며 같이 한 성우님과 12분의 동지쌤들 저를 지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내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소리 내는 법을 알고 발성도 좋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성이 약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분도 계셨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글을 읽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음이 안 좋아 띄엄띄엄 읽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하며 겨우겨우 한 문단 이끌어 가신다. 그분의 낭독을 할 때면 같은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졸이며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듣는 낭독도 다 듣고 나면 그분만의 느낌이 전해져서 참 좋다고들 한다. 큰 목소리와 유창한 발음으로 한 낭독도 좋지만 소리가 작고 발음이 나빠도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가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의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사춘기 소녀가 내는 소리에는 소녀만의 풋풋한 감성이 실린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의 목소리에선 젊은이 특유의 패기가 담긴다. 퉁퉁한 몸을 지닌 5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선 정겨운 활력이 느껴진다. 자식을 다 키우고 부모 마음도 알고 아픔을 겪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지난했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목소리에는 말하는 이의 삶이 담긴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투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낭독하면 된다. 사투리를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자랐고 어느 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했을 그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조곤조곤한 전라도 말을 들으면 담양의 대나무숲 향기가 전해질 것만 같고 정겨운 부산 말을 들으면 비릿하고 짭조름한 바다바람이 푸르게 풍겨올 것만 같다. 소슬한 밤 저 멀리 반짝이는 등대불빛, 사락사락 눈이 내리는 산골짜기 풍경,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탁 트인 바다. 그 고장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전경들이 사람의 내면에 스며 있다가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남들 앞에서 낭독을 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듣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지금은 혼자 낭독할 시간이다.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서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낭독가는 저희 반의 패셔니스타, 고급진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같이 치유의 과정을 열심히 가신 사랑스러운 소녀 감성, 소녀 미소를 지니신 이미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낭독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매력 넘치는 황특경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 내 목소리가 보낸 빨간 신호등. 누나, 목소리가 왜 그래? 어느 날 통화하던 동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평소 목소리라 하니 아니라고 걱정을 했다. 하지만 목을 많이 쓰니 그렇겠지 하고 무심히 지내왔다. 그러다 송정의 낭독교실 기초반에서 책 나에게 낭독 중에 귀 기울여 본다를 읽으며 내 목소리가
나에게 보내는 경고를 알게 되었다. 내가 만난 낭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아끼고 더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는 빨간 신호등이었다. 왜냐하면 낭독은 소리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작가의 목소리에도 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경청의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먼저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며 변해가는 내 목소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을 오래오래 갖고 싶다. 내게 낭독을 만나게 해준 우리 배사모 선생님, 그리고 이번 낭독 기초반 공부를 함께한 여러 선생님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 송정희 성우님께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다. 제가 만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본다.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알고 깨닫는 만큼 다채롭고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성우 일을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많았던 시기에는 나를 드러내는데 힘을 쏟았다. 연극을 하는 것처럼 온몸을 움직이며 소리를 냈고 나를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덕분에 시원하게 소리를 내지를 수 있었지만 때론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도 만들었다. 내 감성으로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기 점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았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 열정도 좋지만 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졌다. 계속해서 듣는 것에 집중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듣는 시간 외에도 혼자서 소리를 내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얼굴 표정과 조음 기관이 보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소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소리가 덩어리가 되어 크게도 작게도 만들어지며 몸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말을 뱉는 강도에 따라 덩어리는 늘어지기도 하고 팽팽해지기도 했다. 말을 할 때 어느 기관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흉식을 쓰고 있는지, 공명을 많이 놓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보였다. 신체 어떤 기관을 쓰고 몸의 어떤 통로를 거쳐서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었는데 소리 자체가 통째로 보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리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다시 체화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아,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편하구나. 몸의 이 구간을 사용하니 장시간 말을 해도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3, 4년 정도 내가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소리는 내면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낭독을 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마음결이 느껴졌다.
송우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다. 10년 동안 성우 생활을 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는데 그때 다시 나를 돌아보니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내가 보였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있었다. 타인의 소리, 그리고 내 소리가 마음에까지 잘 들어왔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사람마다 소리 찾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하던 나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경청을 강조한다. 내 소리를 찾기까지의 여정이 길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 자기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조미숙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는 우리 반의 비타민 같은 조미숙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이미경 선생님의 빨간 신호등 같은 목소리가 이제는 푸르른 가득한 녹색의 신호등이 되길 바라며 내가 만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낭독. 낭낭한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일렁이게 하고 독한 마음의 소리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 분노를 느끼게 한다. 목소리를 통해 사랑과 아픔을,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낭독으로 무지개 빛깔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싶다. 이른 아침 홀로 탁자에 앉아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어느새 머리가 맑아진다. 늦은 밤 침대 위에서 소리내어 글을 읽다 보면 피곤함에 하품도 나오지만 온전히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좋다. 나에게 낭독은 나와 나누는 대화이며 나를 사귀는 만남이며 나를 사랑하는 여행이다. 이제 저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 바라보기. 어떻게 하면 낭독을 잘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텍스트를 깊이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 글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낭독을 해보세요. 글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쓰지 않았지만 그 글을 본인의 가슴으로 느끼고 다시 목소리로 표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렵고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훈련을 받아본 적 없어서일 수도 있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텍스트 바라보기는 어렵지 않다. 간단한 것부터 연습해 보자. 짧은 단어를 읽고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을 떠올려 보자. 깨끗하다는 형용사를 읽으면 깨끗한 것을 상상하면 된다. 너무 투명해서 유리가 아예 없는 것만 같은 환한 유리창을 떠올릴 수도 있다.
메이크업을 지우고 폼 클렌징을 하고 화장솜으로 피부 정리를 하고 화장수를 바른 후 얼굴에서 느껴지는 산뜻한 느낌을 떠올려도 괜찮다. 차갑다는 단어도 생각해보자. 손을 유리창에 갖다 댔을 때 느껴지는 서늘함이 떠오를 수도 있고 냉동실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느껴지는 아찔한 차가움이 떠오를 수도 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상상하는 바가 다 다르다. 단어를 읽고 떠올리는 느낌도 제각각일 것이다. 본인이 떠올린 감각, 감성, 느낌을 글에 불어넣어 텍스트를 읽으면 자기만의 낭독이 된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감성도 있지만 글 전체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감정도 있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텍스트에 그대로 표출된 글이 있는가 하면 글 이면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글은 숨은 뜻을 깨달았을 때 감동이 온다. 어설프고 서툰 문장이지만 저자의 진솔한 마음이 느껴져서 읽으면 뭉클하는 글이 있다. 뒤늦게 글을 배운 할머니가 꾸밈 없고 솔직한 언어로 지나온 삶을 고백하는 글이 그렇다.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버지가 무덤덤한 어조로 결혼한 딸의 안부를 묻는 편지글은 어떨까? 사랑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글에는 다양한 정서와 감정이 녹아있다. 텍스트 바라보기는 글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글에 깔린 정서와 감정까지도 들여다보는 것을 포함한다. 글을 쓴 이 사람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글이 전하는 정서도 내면에 담아야 한다. 때론 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때 저자와 나 사이에 감정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글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담은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훌륭한 낭독이 된다. 어설픈 발음이라도 낭독자의 감성이 묻어나올 때 듣는 사람은 귀를 기울인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텍스트를 바라보지 않고서 낭독에 내 감정을 싣거나 감성을 더하기란 어렵다. 흉내는 낼 수 있다. 좋아하는 배우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의 어조를 따라하며 읽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낭독은 오래가지 못한다. 듣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낭독을 하는 본인도 쉽게 지치고 재미를 못 느낀다.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낭독과 멀어진다. 기술이나 요령만으로는 낭독이 주는 재미의 깊이를 알 수 없다. 내 목소리로 자기만의 소리를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다. 낭독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누렸다. 텍스트를 바라보고 글이 내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하면 조금 쉽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정서와 감정이 느껴지는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낀 그것을 자기 목소리에 실어 밖으로 꺼내면 된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우리 낭독 공부방에 늘 단아한 모습으로 따스한 미소와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이정수 선생님입니다. 전화기 넘어 그리운 친구 목소리 같은 조미숙 선생님, 낭독 너무 좋습니다. 조미숙 선생님의 낭독을 들으면 힘들다고 전화를 했을 때, 넘어지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넘어진 김에 하늘을 봐. 파란 하늘이 오늘도 한없이 펼쳐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지난 5월 처음 낭독회를 접하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왜였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두근거림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낭독은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감동하며 오늘 하루 더 기쁘게 살 에너지를 듬뿍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제가 만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언어. 나는 낭독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충분히 쉬어가라고 조언도 하고 훈련도 시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침묵하는 시간을 힘들어한다. 소리 없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고 빠르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신호를 줄 때까지 다음 문장을 읽지 말고 멈추라고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다음 문장을 읽는 학생들도 있다. 낭독을 하며 멈춰 있어야 하는 시간, 침묵하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한다. 한 문장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은 채 치달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나는 잡아둔다. 멈추라고 하고 일부러 더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내버려 둔다. 내가 이렇게 침묵 훈련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침묵이 강력한 언어이면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이다. 낭독을 할 때 언제 침묵이 필요할까? 문장에는 포즈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 마침표가 있고, 말줄임표가 있고, 쉼표가 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도, 제목과 본문 사이에서도 멈추고 쉬어야 할 공간들이 있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누릴 때 낭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참 신기하게도 가슴으로 느껴야 생명을 갖게 된다. 말줄임표가 사용된 문장이다. 말줄임표에서 충분히 침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글이 전하는 강도가 달라진다. 이 글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다고 생각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 늘 읽고
잠시 멈춰서자. 아마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낭독은 머리가 아니? 무슨 말일까? 뭔가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뜻이 있으려나? 읽는 자신에게도 듣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준 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크게 읽지 않아도 괜찮다. 침묵 후 이어지는 이 문장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선다. 앞에서 멈춰서며 사람들의 마음과 길을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이해한다. 아, 낭독을 가슴으로 한다는 말이구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멈춰섰던 거구나. 쉬어야 할 공간에서 충분한 호흡을 두고 낭독할 때 소리에 더 힘이 실린다. 나 혼자 낭독할 때도 침묵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침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이며 그로 인해 다른 언어들도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침묵에 따라 낭독하는 문장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침묵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며 낭독을 해보자. 한 문장을 온전히 소화했다는 책임감을 고요 속에서 느껴보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비칠 수 있지만 멈춰서는 동안 한 문장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다음 문장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 침묵은 낭독의 호흡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언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자는 덜어는 불쑥, 가끔은 아주 심각하게, 이따금 매우 유머러스하게 햇살 같은 분이십니다. 윤혜영 선생님이십니다. 넉넉한 마음처럼 여유와 여백이 있는 목소리로 한 주의 피로를 늘 풀어주시는 휴식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 낭독가 이정수 선생님의 낭독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즐거운 마음 반 그리고 피곤한 마음 반인데 이정수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베개에 머리를 대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낭독, 내가 만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던가요? 친구가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맛있는 걸 함께 나누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동안 읽은 책 이야기도 했어요. 갑자기 친구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책을 집어들더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알아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깊은 숲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오래된 동굴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 속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촉촉하고 청량한 바람. 읽기를 좋아했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을 얹어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누구에게 들려준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제게 읽기는 타인과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제 안으로 숨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었어요. 하지만 낭독은
저의 그런 낡은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읽기도, 쓰기도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을 오래 알았던 친구를, 지금까지 건성건성 읽어온 타인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일이 바로 제가 만난 낭독이었습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아지똥. 도린의 흰둥이가 똥을 넣었어요. 골목길 단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 똥 곁에 내려앉아 콕콕 쪼면서 똥! 똥! 으그!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강아지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에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불어 한숨이 나왔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 똥을 봤어요.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권정생, 강아지 똥 중에서.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 다음 낭독은 항상 힘있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마음을 울려주시고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우리 반의 낭독가 이정원 선생님이십니다. 예, 여린 듯 시크하고 또 세련된 목소리의 윤예영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에
마음이 어수선한 가운데 신청한 수업을 시작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던 중 낭독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내게 낭독은 처음에는 무거운 일상에 새로 시작된 설레임으로 다가왔다. 사실 나의 낭독 실력은 부족한 연습과 집중력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큰 발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라 답답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내 목소리로 살아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즐거움을 준다. 또한 낭독은 내 감정과 표현을 전달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기쁨. 내가 읽고 감명 깊었던 좋은 텍스트를 다른 이들에게 건네주는 소박한 손짓 같다. 혼자라면 자아도취로 끝났을 나의 낭독이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목소리, 함께 들어주는 이들과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본다. 제가 만난 낭독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 그들이 개울 쪽으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건널 때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집을 보려고 돌아섰다. 삼촌 내외도 걸음을 멈췄다. 엘리자베스는 저 건물이 언제쯤 지어졌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다하시가 마구간이 연결된 집 뒤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20m도 못 되었고 다하시가 너무나 갑작스레 나타난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그를 피할 수 없었다. 곧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다하시도 몹시 놀랐는지 한동안 움직일 줄 몰랐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들에게 다가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중한 태도로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다하시가 계속 다가왔기에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인사를 받아야 했다. 삼촌 내외는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약간 떨어져서 서 있었다. 놀란 엘리자베스는 그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가족의 안부를 묻는 그의 질문에 본인이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갑자기 변한 다하시의 태도가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그가 계속 말을 꺼낼 때마다 그 당황스러움은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처럼 당혹스럽고 불안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게 터무니없는 잘못처럼 여겨졌다. 다하시도 당황했는지 평소에 침착했던 말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롱보는 언제 출발하는지, 더비셔에는 얼마나 머무는지 따위의 질문만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서두르는 모습이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는 그도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는 동안 다하시의 성품에 감탄한 삼촌 내외는 연신 그를 칭찬했지만 엘리자베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묵묵히 걷기만 했다. 괴로움과 수치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이곳에 오다니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었어. 얼마나 그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렇게나 자존심이 센 남자에게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야. 아마도 내가 일부러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겠지. 아,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 사람은 왜 또 예전보다 하루를 당겨서 왔을까? 엘리자베스는 몇 번이고 다하시와의 재회를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달라진 그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섰다. 그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더구나
그렇게나 정중한 태도로 가족의 안부까지 물어보다니. 엘리자베스는 그가 위험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상냥한 태도로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의아하고 놀라웠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가 로징스 정원에서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며 말을 하던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중에서.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낭독가는 맑고 깊이 있고 또한 지적이며 낭낭한 목소리를 가진 우리 반 방장 김수진 낭독가입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바다 멀리 새벽에 깨어서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정원 선생님이 항상 다채로운 매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정원 선생님의 오만과 편견을 맡으셨다고 들었을 때 기대를 했었고, 또 이번에 들으면서도 감정 표현이 너무 풍부해서 빨려 들어가는 듯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아,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내면은 지쳐 있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소와 달리 짜증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던 중에 낭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리내어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저는 저와 오롯이 있는 느낌을 느꼈어요. 어딘가 우주 속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낭독을 통해서 내면과 연결되고 싶다는 강렬한 바람이 자연스럽게 저를 낭독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 받은 피드백이 기억에 납니다. 제 목소리를 두고 그림자 같은 소리네요. 소리를 제대로 밖으로 내지 못하고 계세요.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항상 주저하고 제 목소리를 숨기며 주장하는 것을 불편해했던 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드백을 듣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낭독은 저의 내면과 연결해주는 작은 오솔길입니다. 작은 등불을 의지하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한 발 한 발 명랑하게 나아가는 오솔길입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낭독.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든 없었든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봤던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 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연준 작가가 쓴 소란이란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왔다. 참 많이 울었다. 눈물이 계속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 후로 심청가 같은 판소리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아빠에 대한 마음이 그동안 가슴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낭독을 하며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읽으면 감정이 동하고 이건 내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글이 있다. 그런 글을 접하면 마음에 찡한 울림이 오는데 소리내어 읽으면 감동이 더 깊어진다. 텍스트가 소리로 변해 마음에 닿을 때 내면의 파문이 인다. 어떤 때는 글의 내용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낭독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울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내 마음에 묻어두고 꺼내보려 하지 않았던 감정과 생각들이 내 소리에 흔들려 들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낭독을 하면서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씻긴 것 같이 맑아진 느낌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 봉사자들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그것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게 수업의 목적이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봉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만나면 부담감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에게 즐기라고 말한다. 봉사 이전에 자신이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낭독을 하며 내 마음과 영혼을 돌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아하신다. 역시나 봉사니까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다. 자신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낭독을 할 때 소리도 잘 나오고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 나를 위한 낭독이 남을 위한 낭독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나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소리를 내라고 말한다. 나 역시 나를 위한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목소리를 내면에 들려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었는지 살필 수 있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슬픔을 발견했고, 계속 입을 열어 글을 읽으며 그 슬픔을 떠나보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서 텍스트를 들려주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면 된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푹 빠져들고 싶은 날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면,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낭독을 허락하면 어떨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뜨겁던 12주간의 노력이 이렇게 소박한 열매를 맺은 것 같아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 송정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뿌듯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 뜨거운 열정으로 이 순간을 만들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이제 진짜 나에게 낭독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어떠세요? 네. 이렇게 저희만 만약 있으면은 참 이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